세 번째 사례는 암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예, 사기암 하는 분들에게 저는 암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예, 암을 없애려 하다가 잘못되십니다. 결과가 나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을 친구처럼 같이 사세요. 예, 물론 이제 줄여가면서 살아야죠. 예, 그럼 이제 관리 잘하면 그냥 그대로 가다가 조금씩 줄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초기 암은 2, 3년, 3, 4기 암은 4, 5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암을 극복하세요. 근데 1년 만에 암을 뭐 치료하고 없애겠다 이런 우둔한 짓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한 방에 치료하겠다는 그런 그와 연장선입니다. 세 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성 위암으로 오셨고요. 위쪽에 2 곱하기 3cm 종양이 있어서 전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실 뭐 이 정도 크기가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수술을 하지 않고 오셨고요. 저희 캠프 하셨고, 캠프 이후에 집에서 꾸준히 2년 동안 관리를 하셨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내시경 검사를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세요. 이분은 2달 만에 암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2 곱하기 3cm이었는데 2달 만에 1.2 곱하기 1.1cm으로 줄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입니다. 이분은 알코올리즘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술 끊고 영양요법 잘하니까 빨리 줄은 거예요. 이게 영양 문제로 이게 암이 생긴 암이었습니다. 알코올리즘을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영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암이죠. 빨리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3번 정도 저를 더 이제 6개월마다 내시경 검사 결과를 가지고 찾아오셨고 그냥 그대로. 근데 병원 가면 난리가 나죠. 왜 수술 안 하느냐. 다음부터는 나한테 오지 마라. 수술 안 할 거면. 검사도 안 해줘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자연 치유하기가. 그래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검사를 하세요. 이거에 이제 1.2 곱하기 1.1cm으로 줄어드는 내시경 검사 결과지입니다.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이제 심한 사례입니다. 대장암 4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대장암에서 에서결장에서 간과 림프전에 전이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항암을 했죠. 그런데 1년 반도 안 되어서 폐와 림프절에 또 전이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7, 80%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다시 시작을 하셨고 저희 캠프에 오신 거는 그 2달 뒤입니다. 2달 뒤에 오셨고 항암을 6차를 하고 오셨습니다. 6차를 하고 오셨는데 3차 하고는 꽤 줄었습니다. 근데 6차를 하고 이제 CT를 찍으니까 그대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권유를 듣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 20%. 다들 그 이제 항암을 중단하면 또 당장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 항암 중단하기가 어려우세요. 만약에 항암을 하다가 커졌다 이러면 이제 이미 이거는 내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중단할지 말지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그래도 뭐 항암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때부터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9번째 항암을 하고 다시 CT를 찍으면 반 이상이 커져요. 새로 생기거나 반은
뭐 그대로거나 이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8차를 하고 중단을 합니다. 예. 저희들 이제 자연의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항암 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좋아지는 사례들을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항암 안 해도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항암을 8번 하고 중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8번 하고, 원래 9번 하고 CT 찍는데 8번 하고 CT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예요. 제 이야기대로 이제 이거는 내성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다른 항암제를 또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7, 80%는 항암을 또 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네. 그리고 병원의 주치의는 또 뭐 당신 이거 안 하면 얼마 못 갈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당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석 달만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석 달째 자연치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3, 4기 암은 6개월에서 1년을 잡거든요. 암을 억제하는데. 그래서 이제 석 달 뒤에 CT 찍고 항암할지 말지 판단해도 늦지 않다.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좀 좋아지겠다 이런 걸 몸으로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좋으니까 제 권유를 듣고 석 달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뒤에 CT 찍으니까 줄어들었어요. 네. 다른데 새로 생긴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뭐 계속 항암하지 않고 자연치유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없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6개월 뒤에도 CT에 그대로 한 2년 정도 그대로면 그냥 휴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종물은 이렇게 CT상에 보이기는 하더라도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만 잘 유지하시면 되세요. 네 번째 사례, 자연치유는 일상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네,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이것을 6개월, 1년만 잘하면 암을 좀 억제하고 줄이는데 이게 참 힘드세요. 네, 한 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세 여자분이세요. 2016년 12월 달에 직장암 3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항문에서 1.5cm 위에 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직장암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줄여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문에서 가까운 암은 수술을 해도 항문을 못 살려요. 그러면 이제 평생 장루를 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분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포기하고 항암하다가 도망친 거예요. 한 번 하고. 방사선 치료도 몇 번 하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캠프를 다녀가시고, 이분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3, 4기 암은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치유에 전념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 있다. 내가 직장생활, 일상생활 하면서도 원장님한테 배운 거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분은 굉장히 쾌활하고 멘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부채를 흔듭니다. 이분이 7개월 뒤에 CT를 찍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림프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7개월 뒤에 찍었는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깨끗합니다. 재발 전이 없이 항문을 살렸고 아주 쾌활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이분은 가족만 암인 줄 알고 직장 동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채식 도시락을 싸다니시고 매일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이분이 이제 7개월째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암이 좀 줄었다. 이미 저는 자연치유 방식대로 일상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실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외식을 해도 친구들은 고기를 먹고 저는 밥과 야채를 먹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 수가 없겠죠.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실천할 겁니다. 계속 실천하셨고 7개월 만에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그게 CT상이 눈에 안 보이지 그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저는 이제 반환점 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2년 더 관리 잘해서 암이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으니까 이분은 CT를 그 뒤에도 안 찍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찍었고 그래서 계속 깨끗하다. 그래서 완전히 암을 졸업하신 분이세요. 5년 지났으니까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가짐과 실천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채식하라 그러면 저기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직장 생활도 못 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냥 비건을 선언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고기 먹으러 가도 사실 이게 이제 비건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모이면 외식하면 고기 먹으러 가니까 그런 이제 생활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하시면 돼요. 가서 밥과 야채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네, 8분 사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자연치유법 5가지입니다. 저는 10가지를 가르치는데 오늘 10가지를 말씀드리려면 이게 또 1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분 만에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노폐물 독소가 암의 원인이 됩니다. 해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순환이 되거든요.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좋아져야 됩니다. 순환이 안 좋아서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해독요법을 해야 되고 이 순환을 개선하는 1번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현미 채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산소와 영양소를 듬뿍 공급해야 됩니다. 암세포는 저산소 구역에서 살 수 있고요. 젖산 발효를 합니다. 포도당보다는 젖산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듬뿍 공급을 해야 되고 산소가 모자라는 거기에서 이제 암주기 세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더 악성화됩니다. 더 빨리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치료하는 일부는 산소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21% 산소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산골에서 사셔야 돼요. 이런 도심은 19%에서 20%예요. 그리고 호흡법을 가르쳐요. 단전호흡. 폐활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산소를 배로 많이 마십니다. 그거는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도심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 돈을 좀 쓰셔야 돼요. 고압산소 치료. 이게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꽤 듭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할인을 했습니다. 너무 비용이 또 비싸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할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소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특히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컬 이런 게 부족하면 암을 키워요. 저는 이제 이걸로 또 암을 치료합니다. 항산화 물질과 파이토케미컬. 이 파이토케미컬은 이제 제가 맞춤형으로 유전자 변이에 맞는 걸로 이제 유전자 변이를 억제하는 거죠. 그런 파이토케미컬을 처방을 해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잘 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명상과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채를 흔드는 1번이 얼굴 표정이에요. 네. 그 이제 저희들 캠프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표정이 어두우세요. 다 70%가 사기암 의식이고 수술 항암 방사도 다 했는데 재발 전이되었고 암이 진행 중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두우세요. 근데 이제 12월 13일 딱 마치고 나면 다들 밝아집니다. 뭐 웃음 치료도 하고 또 희망을 가지니까 밝아지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쭉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또 진행이 돼요. 그분은 또 얼굴을 다시 보면 얼굴이 어두우세요. 네. 근데 가족들 관계의 문제죠. 네. 또 가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네. 그 유지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명상과 기도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면역 문제입니다. 항산화력, 면역을 높여야 암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암세포는 면역만 높여도 이 NK세포, T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다 파괴합니다. 네. 근데 이걸로 이제 일반 암세포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따라가야 면역을 높이고요. 네. 그래서 산소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야 면역을 높입니다. 저희들은 맞춤형 식이요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먹어야 면역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면역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지금 암요양병원에서 통합의학에서 많이 쓰는 뭐 주사제, 식품들 체질에 맞는 걸로 써야 면역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면역을 높인다는 주사를 뭐 몇 달, 1년 이렇게 썼는데 면역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게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암요양병원, 통합의학병원에서는 체질 검사를 안 합니다. 우리 한방병원에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 검사해서 이게 당신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비타민C가 이제 항암 효과가 꽤 뛰어난데 이걸로 암을 키워오신 분들이 계세요. 20%는 안 맞아요. 면역주사, 자닥신 뭐 이런 거 짜다리 많은 돈 비용을 들여서 1년 동안 맞고 오시는데 암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죠.